이 비만, 유전자, 암, 치매 이 줄기가 바이오의 큰 흐름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던진 화두가 반도체도 있고 이 로봇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앞에는 금리 인하가 좋지만 뒤에 보면 경기 후퇴라는 거를 꼭 끌고 다녀요. 개인적으로 당주님이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2024년도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게 이번 해는 어디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 네, 주도주가 도대체 어디가 될 것이냐. 네. 뭐 대부분 지금 분위기는 반도체 쪽에서 뭐 네. CXL이니 뭐 네. 이상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네. 나오면서 섹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를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가 지난해까지 사실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뭘 하던 이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할 수가 없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뭘 하든 다 반도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반도체가 그 뭐 시스템에는 메모리 쪽이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살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먼저 꼽는다면 반도체 섹터를 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답을 하나 줬어요. 삼성전자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 안에 있는 그 종목들 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제가 이제 줄기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줄기에 있는 좀 들어오른 것들은 계속 갔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반도체 좋아. 그러면 무조건 반도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흐름을 타고 가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를 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바이오를 꼽아요. 아, 요새 바이오 움직임이 정말 네. 괜찮아요. 그 뭐 어제 뉴욕 시장도 이쪽이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 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쉬면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시장이 진짜 좋아지려면 이 둘이 다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다 가려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단계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쉴 때 그 자리를 바이오가 들어가서 자꾸 메꿔주는 게 그래서 바이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꼽는 게 비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고비가 이제 이게 문제를 만들어서 원래는 당뇨 치료제지만 어쨌든간 이제 비만 때문에 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거 덕을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를 우리가 정리해서 움직여서 뭔가 고치려는 거 질병을 그게 이제 뭐 제대열도 있고 유전자 가위 쪽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암이잖아요. 암. 그래서 이제 그 암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마지막이 디멘시아, 치매예요. 치매 중에 한 70% 이상이 알츠하이머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쪽 이 네 가지가 이 바이오의 화두예요. 이게 반도체에서 말하면 HBM, CXL 이런 것처럼 이 비만, 유전자, 암, 치매 이 줄기가 바이오의 큰 흐름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검색만 해도 관련주 다 나오니까 쭉 한번 이렇게 뭐 공부하실 것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뭔가가 이제 딱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로는 이제 조선 쪽 섹터가 있고, 그 조선도 그 조선소를 갖고 있는 큰 조선사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배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기자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뒷단까지를 종목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선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로봇이에요. 이게 아시지만 이제 인건비 오르고 노동운동 확대되고
뭐 계속 그러는데 지금 이제 로봇이 나왔는데 로봇에다가 요새는 AI 기능을 입히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던 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동 같은 경우에 막 오르고 그런 게 그 포스코에 낙광 그거 떨어진 거 짚는 거 옛날에 그 사람이 했거든요. 저도 견학 가서 한번 봤어요. 저분들 진짜 고생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걸 로봇 다 하니까 깔끔하고 그리고 그 고로 있잖아요. 그 쇠를 녹이는 충로 네. 그 로 안에 내화벽돌 쌓거든요. 그럼 내화벽을 아무리 사람이 입어도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1분 되죠. 30초를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게 1100도인가 이하로 떨어지면 크랙이 간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의 로봇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로봇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던진 화두가 반도체도 있고 이 로봇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눈여겨볼 거 2차 전지,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키 맞추기를 잘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주력 업종이 갈 수가 없으니까 주력 업종이 가다가 쉴 때 갑자기 아니 옛날에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러면서 갑자기 뜨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제 적정한 이유를 달지만 그런 것들이 게임, 엔터, 웹툰 뭐 이런 것들은 키 맞추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키 맞추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게 우주항공 쪽. 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 이제 그 건물 그 옥상에다가 그 기지국 해놓고 통신사에서 돈 받던 건물주는 이제 재미없다. 이제 위성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위성을 뭐 스페이스X 말에 의하면 6,000개를 깔겠다는 거니까 그래야 사실 자율주행도 되고 그렇죠. 막힘없이 어디서든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우리는 정부가 2040년까지 그 우주항공에 우리나라의 그 관여도 기여도 이거를 1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제 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새롭게 뜨는 게 제가 이제 뭐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택배죠. 택배. 아, 그저 뭐죠? 그 저기 대한통운인가요? 네, 제가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착안을 했냐면 제가 막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저도 사거든요. 네. 근데 집에 오는 거 배달 오는 거를 보니까 예전에는 택배가 뭐 물량이 많다면 골판지 회사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 보내시는 게 골판지 포장을 안 해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뽁뽁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비닐로 해서 그냥 세관 통과해서 그냥 갖다 놓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한통운하고 우체국만 하더라고요. 그 택배를 그 대한통운 안에 자료를 보니까 뭐 한 6% 수준이에요. 대한통운 전체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테무도 있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요새 누가 이제 뭐 시장 가서 사겠어요. 점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커머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택배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 택배하고 같이 쫓아다니는 게 결제예요. 그렇죠. 결제를 해야 뭘. 페이. 네, 페이들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딱 가면 거기 알리가 주주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제일 먼저 딱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뭐 하여튼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런데다가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게 저가 경쟁이 엄청나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그 네. 최근에 네.
했는데 그냥 네. 무슨 그렇죠. 이거 운동화가 10,000원이니까 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택할 거냐면 저가. 다 적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물건 이러면 이제 그건 디올백. 어? 근데 이건 그냥 쓰는 거잖아. 이러면 소모품. 네, 그러면 이제 저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저가 쪽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올해의 그 선도할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 많이 근데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뭐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하고 비교를 하기. 근데 테무가 네. 그 상당히 시총이 알리바바를 넘어섰더라고요. 태무는 물건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지 저는 그 가격에 그 가격이 저 뭐죠? 7개 사면은 3개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로 보면 뭐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소비에. 네. 근데 그 각도에서 보니까 우리 쿠팡은 우리 일일 배송 이런 걸로 다했지만 한국의 유통업체들, 한국만이 아니라 그냥 토종 그 국가들의 그 유통업체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쿠팡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쿠팡이 갖고 있는 강점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신선지. 그렇죠. 새벽에 그거 때문에 쿠팡을 놓을 수가 없는. 맞아. 너무 그냥 지금 좀 하면 아침에 왜? 오니까. 막 아침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한 일반 공산품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밀리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특화된 라니까 요새 뭐 이마트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빨리 바뀌어야지 되고, 왜냐하면 이 소비자의 생각을 못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 둘은 소비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자기네가 앞장서서. 참 이게 갈수록 그 글로벌 경쟁화 시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자, 이 올해 2024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게 3월이냐 5월이냐 논쟁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우리 투자 어떤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종목에 대한 뷰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3월에 첫 번째 시작을 한다면 뭐 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3월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그 호재로서의 효력은 3월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3월 이후서부터는 그냥 또 다시 루틴화 되는 거예요. 내린댔잖아. 금년에 75bp 내린다며. 그러면 뭐 오히려 그 전이 더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때의 재료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넘으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금리 인하가 좋지만 뒤에 보면 경기 후퇴라는 거를 꼭 끌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동시에 감안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JP 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CES 네. 2024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뭔가 주도주가 됐든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그 테마, 그 어떤 급등주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자리 잡았죠. 이미 다 이미 됐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도 뭐 릴라이릴리 뭐 이렇게 해서 그 뭐죠, 노보디스크인가요? 그 위고비 걔네 시장을 상당히 이미 잠식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이거는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 명단이 다 돌아다니고 그 명단에 관련됐던 걸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오르려면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무슨 실적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결과가. 그거 없이는 이제는 그냥 그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면 그냥 다시 죽을 수 있죠. 예. 그리고 CES도 이미 시작 CES는 5일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돼서
뭐 반도체나 이런 데에 많이 이제 관여되고 뭐 이런데 거기에 뭐 현대 기아차나 뭐 이런 데 가서 CES에서 뭔가 새롭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의 새로운 뭐 그거를 정기적인 뭐를 내놓는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냥 얘기해오던 것 중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시장에 상당 부분 이미 그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뭔가 나온 아이디어로 지금 쫓아가기에는 그렇죠. 이미 늦었다. 늦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JP모건 헬스케어 CES 요걸로 오른 주식들에 대한 매도 시점을 그렇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11, 2평이 꺾여서 이제 수급이 깨지기 시작했다든가 이러면 빨리 내리는 거를 오히려 고민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일단 4분기 실적 우리 상승을 이끌었던 그 미국 주식들 네. 거기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이제 대응한다는 게 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는 시점 이거는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사는 시점은 제가 이제 그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지는 징후가 어디에서 포착되냐면 기술적 분석에서 포착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맞는 거는 뭐냐면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가 변해요. 그게 우상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그러면 그때부터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될 텐데 현금 비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년도? 저는 아무리 장이 좋아도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근래 계속 좋다 보니까 네. 풀로 다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분은 뭐 주식은 몰빵이지 무슨 뭐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죠. 몰빵을 해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돼서 되면 대박이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확률적으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현금도 포트폴리오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나쁘면 현금을 좀 늘리고 시장이 좋으면 현금을 줄이고 그래도 현금은 일정 부분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느껴져도 한 10%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그다음에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뭐 어떤 상황에 대처하려면 사실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포트폴리오 구성해봤자 맨날 그 타령인데 이런 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운영을 잘못하셔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가 무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느 날 동시에 팔고 동시에 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포트별로 매매 시점을 달리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죠. 몰빵은 안 부지런해도 돼요.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뭐 주식에서 돈 버시려면 굉장히 분주해야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려면 각각 포트에 대한 그 매매 결정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가는 거가 그게 연습화 되셔야 돼요. 네. 그 아까 올해 이제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 주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당주님이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큰 거는 반도체 라인하고 바이오 라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떤 한 뭐 그냥 종목 하나가 갑자기 튀는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시장은 왜 우리가 케인즈의 미인투표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쪽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긴 뭐 미인 대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뻐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올해 개인 투자자들 좀 돈 벌기 위해서 2024년도 꼭 기억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늘 2024년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내가 있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난 우리 시장 싫어서 나는 국장 버리고 미장 간대. 그러면 미국장 가면 돈 버시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장은 어떤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리는 걸로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 시장이라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모멘텀 시장에 가까운 네. 거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도 어쩌다가 맞으면 좋지만 그래서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깨지면 그 어떤 종목도 못 버틴다. 그러니까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수급이에요. 이 수급 라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올해도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급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돈을 벌 거다. 우리 경험 있잖아요. 작년에 좋아진다 했는데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져? 다 샀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사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깨져요. 11, 2평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슬슬 이익 챙겨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누가 나가나 이렇게 맨날 볼 수는 없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는 절대 이게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게 2주일 10일 2평이 가장 잘 맞는다. 그러니까 10일 2평의 슬로프를 다시 말해서 수급 라인을 올해도 열심히 체크하시라. 그다음에 예측하지 마시라. 이건 진짜 뭐 해마다 증권사들도 다 전망 내놓고 뭐 저도 뭐 얘기하고 근데 뭐 전망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안 맞냐면 뭐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전망을 할 때 생각했던 그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자꾸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첫째 이제 도구마에 빠져요. 그래서 예측하면 자기가 예측한 게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만 사게 되고 그것만 이뻐하고 정작 팔 타임이 왔는데도 안 팔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증상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요. 이제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이 주식 투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네. 개인은 조금 늦게 사고 조금 일찍 팔아도 돼요. 근데 거꾸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시장의 주도 그 세력이 아닌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측보다는 올해도 대응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가족분들 많이 또 그동안 우리 당주님의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정말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갑작스러운 이런 환경 변화가 있었고 또 이게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이럴 때 이러한 전체적인 그 당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